무거운 마음으로 연락을 한다며 보내온 한 통의 제보 메일. 그녀는 우리에게 매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도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다르게 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녀는 제보자 A씨. 힘겹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한 달 전 한 통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어플 메시지로 처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요. 때는 2021년 4월경. 최초 이상함을 느꼈던 A씨는 연락을 끊으려고 했지만 집요할 정도로 계속 만나자며 연락을 해오던 남성. 느낌도 좋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바빴던 A씨는 다음에 보자며 연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 남자. 2020년 5월 14일 저녁 7시 24분. 오늘 밤에 가능한가요? 거리가 좀 있어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늦은 밤이어도 괜찮죠? 라는 질문에 A씨는 오면 만나고 안 와도 뭐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알겠다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말만 하고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A씨는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5월 15일 아침 8시 30분 한 통의 전화에 눈을 뜬 A씨. 중요한 사건이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분당경찰서의 전화였습니다. 어젯밤 만나기로 했던 그 남자에 대해 경찰은 물었고 A씨는 알고 있는 사실대로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을 제출하며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면서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찝찝했던 그 남자. 자신 말고 연락을 했던 다른 여성을 만나 나쁜 짓을 한 건지 경찰에 물어봤지만 경찰은 묵묵부답. 그저 진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라며 종이 한 장을 건네줄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가던 A씨의 눈에 충격적 단어가 보입니다. 살인사건. 2021년 5월 14일 저녁 분당 미금역 인근의 도로. 천천히 길에 진입하던 택시가 갑자기 후진을 해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기사 B씨는 교통사고를 생각을 하고 차량을 향해 걸어갔을 때 운전석에는 끔찍하게 살해당한 60대 택시기사님이, 그 뒷좌석엔 흰 티와 얼굴 전부에 피가 묻은 채 30cm씩 칼을 손에 쥐고 있던 한 남성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뒷좌석은 안쪽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B씨는 도망가려는 남성을 재빠르게 반대편 문을 막아 제지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분당 미금역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나이 23세 박모씨가 검거됩니다. 이후 언론에 공개된 전말, 끔찍한 살인사건만큼이나 그 이유 또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초 범행 대상으로 정했던 조건 만남 여성을 만나러 가던 도중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하자 홧김에 택시기사님을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에 세상은 A씨가 만나자고 하다 약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애꿎은 택시기사님이 돌아가셨다며 박씨만큼이나 A씨에게 많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A씨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유족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용기 내어 제보를 하는 이유는 박씨는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 그는 연쇄 살인마다. 박씨는 분명 잔혹한 범죄자였습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인천에서 탑승을 한 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자 뒷좌석에서 60대 택시기사님을 무려 20차례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약속 취소를 이유로 화풀이 대상이었다라고 말하는 점은 만약 그가 견인기사님에 의해 제지당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보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줬습니다. 다음 살인 대상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보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저는 당일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핑계를 대서 우발적 범행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보자의 말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초 우리에게 알려진 기사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제보자가 박 씨와 약속을 취소하고 화를 나게 해 택시기사님을 사망했다. 그런 말을 쏟아냈지만 실상 약속을 취소한 적도 없고 당일날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박 씨가 택시기사님을 끔찍하게 살해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짐과 동시에 다음 살인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박 씨에 대한 이야기, 그 말을 제보자 A씨를 통해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애초부터 느낌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연락을 할 때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고 경찰서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진술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 돋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최초 연락을 해온 것은 2021년 4월경 채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만나보자는 쪽지에 연락을 했던 A씨.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전화통화에 집착을 하며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미혼이신가요? 혼자 살고 있나요? 돈 더 줄 테니까 저랑 얼마나 더 며칠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특이한 걸 되게 원하는데 돈을 주면 안대를 쓸 수 있나요? 이에 제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신이 강도일 수도 있고 칼을 든 살인범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말에 박 씨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며 계속 화를 내는 제보자에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안대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조금 전까지도 안돼 그런 거 싫다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던 박 씨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돼 어디서 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말투도 느낌도 이상했던 제보자는 만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게 되죠. 그렇게 연락이 없던 박 씨는 10일 후 뜬금없이 다시 연락을 해옵니다. 오늘 늦은 밤 가능하냐? 거리가 좀 있어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쪽으로 가겠다. 늦은 밤이어도 괜찮느냐? 저녁 8시 25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가겠다. 밤 12시까지 괜찮느냐? 시간을 잘 봐주십시오. 8시 25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6분 지난 9시 1분 훨씬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이 말에 몇 시냐? 라는 이야기에 그는 9시 4분경 10시 30분 전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문자의 전문이 이것입니다. 5월 14일 오후 9시 4분 이후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보자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의 전화를 받고 살인사건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대화 속 이상한 정황들 12시까지 간다라고 얘기했던 박 씨는 9시 1분경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다는 말을 꺼냅니다. 무려 1시간 30분을 당긴 시각으로 말이죠.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사건 발생 시각이 저녁 9시 50분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냈을 당시 훨씬 더 일찍 도착한다도 아니고요. 훨씬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어요 라는 그 말 당시가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예상보다 빨리 갈 것 같다. 그럼 피해자 박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갈 의도가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제보자 A씨였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이상했던 그의 질문 그리고 대화들, 혼자 있는지도 물어보고 얼마나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모습,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라며
무언가 생각을 하며 말하는 느낌, 이 모든 것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제보자분이 가장 두려움에 떨며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그날의 마지막 통화 내용. 가겠습니다. 이유. 기대하세요. 23세 박 씨는 제보자를 안 죽인 게 아닙니다. 못 죽인 겁니다. 만약 견인기사님이 도망가려는 박 씨를 막지 못했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장에서 검거 후 조사를 받기 시작한 박 씨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접견차 방문했던 성남 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폭행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를 위해 찾았는데 그곳에서 관련 서류의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조사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조사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내리찍고 그리고 따라가서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보자 A씨의 진술을 입수한 경찰이 당시 박 씨를 추궁하자 박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보자 A씨를 만나면 죽이고 시간행위를 하려고 했다라는 충격적 답변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어떻게든 형량을 감형받으려 노력하는 범인 박 씨. 그런데 이 모든 관점에서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찰은 이 모든 사실을 현재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유족분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이었죠.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23세 박 씨는 어떤 살인마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에 나와야 될까요? 도대체 왜 그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질 않을까요? 분명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람입니다. 둘째, 형량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 근데 정말 그의 범행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가 매우 아쉽다라는 표현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보자 A씨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박 씨가 돈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만나러 올 때 돈을 갖고 왔을까? 일단 인천에서 분당까지 택시를 타고 왔을 때도 그 택시비도 꽤 있었을 텐데 그 택시비를 정말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만약 돈이 없어 그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의 강취, 강도살인입니다.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이지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살인죄, 살인 예비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소 내용만 보더라도 강도살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그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약속이 파토가 나서 그것 때문에 불쾌해 택시기사님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사실 이 말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주장하는 걸 만약에 재판부가 인정하거나 혹은 심신미약에 인정되어 그가 유기징역을 받는다면, 더 나아가 무기징역 이후 감형을 받는다면 그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형량 20년 이후면 그의 나이는 43살. 정말 그가 세상에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연쇄살인마는 없어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이 발전해 빨리 잡히는 것뿐이다. 형사의 직감으로 조금 더 늦게 잡았다면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범죄자들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너무 빨리 잡혀 형량이 낮게 나오면 분명 출소할 텐데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출소를 시켜야만 한다.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공판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유족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모르셨고요. 현재 재판이 들어가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아직 세상에는 그렇게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약속이 파토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실제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 메신지 내용인데 답장 따로 뭐 된 게 없잖아요. 괜찮냐? 네. 시간만 딱 말해. 몇 시요? 10시 30분 전에요. 그 이후에 서로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 혼자 약속이 깨졌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럴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현재 박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 씨가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택시기사님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스터리합니다. 남아있는 게 얘기가 나오는 게 없으니 말이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계속 묵묵부답인 거죠. 다른 얘기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신이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통화를 하고 당시 대화를 나눴던 제보자 A씨의 입장에서는 걔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무서웠던 점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해요. 만약에 택시기사님이 택시기사님이 일이 발생되고 견인기사님이 문을 막지 못했으면 도망쳤겠죠. 도망친 다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문제예요. 도망친 이후에는 아마 자신에게 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자신에게 물어봤던 게 계속 물어봤다고요. 혼자 사냐? 미혼이냐? 얼마나 더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연쇄살인마의 느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 당일날 그런 사건을 벌이려고 했다면 연속살인이죠. 만약에 그때 막지 못했으면 진짜 그 이상 어떤 일이 발생됐을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그가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빨리 잡은 거죠. 정말 빨리 잡았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걸 전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쟤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고,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가하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게 자신의 그 내용을 뭔가 옹호받고 싶어 하거나 뭔가 그걸 합리화시키고 싶은 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걸 몇 번씩 강조를 하셔서 그 내용도 저희가 같이 이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뒷이야기들은 저희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